지난해 무키 배츠를 데려옴으로써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다저스는 시즌 후 2연패를 위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신시내티 역사상 최초로 사이 영상 수상자가 된 트레버 바우어를 3년 1억 200만 달러 계약으로 잡은 건데요. 장기 계약을 극도록거리는 프리드먼으로서는 3년으로 끊는 선방을 하긴 했지만 바우어가 연평균 3,4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우어는 업앤다운이 있긴 했지만 17경기에서 8승 5패, 2.59를 기록함으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임을 증명하는데요.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며 6월 29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탈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바우어 계약은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바우어가 리스크가 큰 선수라고는 하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줄은 프리드먼 사장도 몰랐을 겁니다. 만약 바우어를 욕심내지 않았다면 다저스는 현재 다른 팀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키케 에르난데스, 제이크 맥기, 알렉스 우드를 모두 잡고도 2차 사치세 기준을 넘기지 않았을 거고 크리스 테일러나 맥스 먼시에게 장기 계약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바우어 영입은 이미 지나간 일,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은 빠르게 후속 대처를 해냈는데요. 맥스 슈어저와 데니 더피를 데려와 붕괴된 선발진을 보수하고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트레이 터너로 코리 시거와의 재계약 실패를 대비한 겁니다. 비록 불펜에는 손을 대지 못했지만 9월에는 코리 크네이블이 돌아오며 가을 로테이션을 슈어저, 커쇼, 뷰러, 우리아스 우자로 짜게 되면 불펜으로 내려가게 되는 더피에게는 지난해 우리아스의 역할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다저스는 1위 유망주 키버트 루이스와 2위 유망주 조사이어 그레이를 내줬지만 이미 윌 스미스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백업 포수로 쓰기에는 루이스가 아깝고 그레이 역시 뷰러나 우리아스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대단히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감 시한의 주인공은 프리드먼이 아니라 샌디에고 프렐러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프렐러도 올스타 2루수 애덤 프레이저와 마무리급 불펜 다니엘 허드슨, 대수비와 대주자, 좌완상대 플래툰으로 유용한 제이크 마리스닉 등 알찬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프레이저를 데려오자마자 타티스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아닌가 싶었던 프레이저 영입은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샌디에고가 패자로 꼽히는 이유는 다저스보다 더 흔들리고 있는 선발진에 아무런 보강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다르비쉬의 7월 평균 자책점이 7.36, 웨더스가 6.52, 패덱이 6.33, 스넬이 6.00인 샌디에고는 7월 선발 평균자책점 5.97이 내셔널리그 꼴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발 보강이 절실했는데요. 하지만 디넬슨 라멧이 8월에 돌아오며 최고 유망주 맥켄지 고어의 재구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샌디에고는 일단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샌디에고가 미래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선발 영입을 건너뛴 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프렐러 단장이 시애틀 디포토 단장 못지않게 트레이드를 남발하느라 유망주 카드를 너무 빨리 소진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샌디에고가 이번 마감 시한의 패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른 몇 명이 있긴 하지만 대형 선수 영입은 크리스 브라이언트 한 명으로 그쳤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컨텐딩을 하게 된 샌프란시스코는 팜을 다시 채우고 있는 중이라 팜을 털어내고 있는 두 팀과 달리 공격적인 영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와중에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입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롱고리아가 돌아오는 자이언츠는 3루와 함께 외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 브라이언트로 인해 라인업 운영이 한결 편해질 전망입니다. 데뷔전에서 홈런을 때려낸 브라이언트는 나는 자이언츠 팬으로 자랐다. 베리 본즈의 열성 팬이었다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올 시즌 후 벨트, 크로포드, 쿠에토 계약이 끝나고 롱고리아 계약도 1년이 남게 되는 등 장기 계약을 털어내는 단계에 있는 자이언츠는 대형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8선수가 많지 않았던 애리조나와 달리 콜로라도는 트레버 스토리와 선발 존 그레이라는 좋은 카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고자세를 취하다 둘 다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퀄리파잉 오퍼를 통해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역대급 시장에서 한몫 챙기지 못한 건 실수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메이저리그 단장 시절 디포토만큼이나 트레이드를 좋아해 트레이드 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짐 보든이 내린 평가를 소개하면 다저스는 A+,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는 B, 애리조나는 C+, 콜로라도는 F입니다. 그리고 제가 점수를 매겨본다면 다저스는 A, 샌디에고는 B, 샌프란시스코는 C, 애리조나는 D, 콜로라도 역시 D입니다. 그럼 내셔널리그 중부로 떠나볼까요? 중부에서 가장 바쁜 팀은 컵스였는데요. 라스트 댄스에 실패한 컵스는 셀러로 빠르게 입장을 정함으로써 팔고 싶었던 선수를 대부분 팔았습니다. 이에 앤서니 리조를 양키스로, 하비에르 바에스를 매츠로,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자이언츠로, 작 피더슨을 애틀란타로, 제이크 마리스닉을 샌디에고로, 킴브럴과 테페라를 화이삭스로, 앤드류 체이핀을 오클랜드로 보냈는데요. 서비스 타임 5년이 남은 이루수 닉 마드리갈, 불펜 투수 코디 호이어와 함께 6위 유망주 피트 크로 암스트롱, 7위 유망주 알렉산더 카나리오, 8위 유망주 알렉산더 비스카이노, 11위 유망주 케빈 알칸타라, 16위 유망주 케일럽 킬라인, 20위 유망주 그렉 다이크먼 등 중상위권 유망주 6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곡간을 살뜰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이번 파이어 세일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포수 윌튼 콘트레라스인데요. 콘트레라스는 카일 핸드릭스처럼 컵스와 단연 계약을 맺고 컵스의 리더로 남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콘트레라스, 핸드릭스와 함께 남은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 또 한 명은 제이슨 헤이워드입니다. 선발에서 우드러프, 번스, 페랄타, 불펜에서 헤이더, 박스버거, 윌리엄스, 최고의 트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넉넉한 7경기차 선두인 미러키는 마감 시한이 되기 전부터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이미 템파베이에서 데려온 윌리 아다메스, 토론토에서 데려온 라우디 텔레스가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에두아르도 에스코바라는 알찬 영입으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1루수 텔레스, 2루수 콜트넘, 3루수 에스코바, 유격수 아다메스로 내야진을 완전히 물갈이한 미러키는 옐리치가 살아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에 저는 이미 살림을 잘 꾸려놔 마감 시한 때는 오히려 조용했던 미러키에게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신시내티와 세인트루이스는 와일드카드를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이 보토가 부활한 신시내티는 최대의 약점을 메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양키스에서 루이스 세사와 저스틴 윌슨, 콜로라도에서 마이칼 기븐스를 얻어 빅네임은 데려오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불펜을 보강했습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정말 미스터리한 선택을 했는데요. 웨인라이트의 대활약에 고무된 것인지 노장 투수들이자 올해 활약이 좋지 않은 J.A. 헵과 존 레스터를 영입했습니다. 물론 세인트루이스는 유망주를 쓰지 않았고 플레어티와 마이콜라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둘을 영입한 건데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은 그냥 한가운데 멈춰서 요행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선수 영입에만 집중하다가 랜디 아로사레나와 아돌리스 가르시아, 어제 5타수 5안타를 기록했던 맥스 슈락 등을 잃어버린 세인트루이스는 눈치가 보여서 셀러가 되지 못했다면 차라리 노장도 유망주도 아닌 경계선의 선수들, 그러니까 다저스가 시애틀에서 크리스 테일러, 오클랜드에서 맥스 먼시를 데려온 것 같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확실한 셀러였던 피츠버그는 애덤 프레이저, 타일러 앤더슨, 리차드 로드리게스, 클레이 홈즈를 판 건 이미 예상됐던 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이번 마감 시한을 통해 피츠버그가 6위, 10위, 16위, 24위, 30위, 32위, 33위 유망주를 얻었는데 박효준에게는 30위를 줬습니다. 짐 보드는 내셔널리그 중부팀들에 대해 컵스를 A-, 미러키를 B+, 신시내티와 피츠버그를 B, 세인트루이스에게는 D를 줬는데요. 저는 미러키에게 A+, 컵스에게 A, 피츠버그에게 B, 신시내티에게 C,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게 D-를 주겠습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는 마이애미와 워싱턴은 셀러, 매츠, 애틀란타, 필라델피아는 바이어로 확실하게 입장이 갈렸는데요.
스탈링 마르테를 오클랜드, 이미 가르시아를 휴스턴, 애덤 듀발을 애틀란타로 보낸 마이애미는 렌탈 플레이어인 마르테의 대가로 헤수스 루사르도를 얻은 것만으로도 대박을 터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에서 문제를 보임으로써 오클랜드가 포기한 루사르도는 본인이 자란 플로리다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도 빠르게 입장을 정함으로써 컵스 못지않게 잘 팔았다는 평가인데요. 맥스 슈어저와 트레이 터너를 다저스, 카일 슈아버를 보스턴, 브래드 핸드를 토론토, 다니엘 허드슨을 샌디에고, 존 레스터를 세인트루이스, 양곰스와 조시 해리슨을 오클랜드로 보냈습니다. 슈어저, 슈아버, 터너가 올스타였던 워싱턴은 최초로 올스타전에 출전한 3명을 시즌이 끝나기 전에 팔아버린 팀이 됐지만 덕분에 12명의 유망주를 얻었는데요. 다저스와 딜에서 얻은 루이스와 그레이는 팀 유망주 순위에서 1위와 2위, 슈아버로 얻은 알도 라미레스는 11위, 핸드로 얻은 라일리 애덤스는 13위, 허드슨 트레이드로 얻은 메디슨 톰슨과 조디 발라는 16위와 28위, 곰스, 해리슨 트레이드로 얻은 드류 밀러스와 리차드 구하시는 24위와 30위로 30위 내에 8명을 채워 넣었는데요. 문제는 스트라스버그 계약이 2026년까지, 코빈 계약이 2024년까지 남아있다는 것과 보라스가 에이전트인 후안 소토와 아직 장기 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츠가 크리스 브라이언트 대신 하비에르 바에스를 영입한 건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린도어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유격수 수비가 가능한 바에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바에스는 매치의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쟁자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린도어도 바에스의 합류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선발 보강이 리치힐에 그친 건 아쉽지만 카라스코가 돌아왔고 신더가드와 디그롬도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선발 보강에 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더가드와 디그롬의 복귀가 불발되거나 돌아와서 고전하게 된다면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팀은 애틀란타였는데요. 아쿠냐가 시즌 아웃을 당한 후에 피더슨을 영입하는 데 그침으로써 포기하는 것 같았던 애틀란타는 마지막 날에 애덤 듀발, 에디 로사리오, 호르헤 솔레어, 리차드 로드리게스를 영입함으로써 고를 선택했습니다. 로드리게스로 불펜을 더 강화하고 아쿠냐의 공백을 피더슨, 솔레어, 로사리오, 듀발에게 나눠서 맡기겠다는 생각인데요. 타자 4명이 모두 렌탈 플레이어이다 보니 유망주 손실이 크지 않았고 정상급 마무리 로드리게스는 서비스 타임 2년이 더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는 텍사스에서 카일 깁슨과 이안 케네디를 데려온 게 실질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위 유망주 스펜서 하워드를 내준 필라델피아와 너무 헐값으로 팔았다는 텍사스 팬들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깁슨이 1.5시즌 선수라는 점에서 필리스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짐 보드는 마이애미는 A, 워싱턴은 B+, 매츠와 애틀란타는 B, 필라델피아는 B-를 줬습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팀을 다 하려고 했던 저는 분량 조절에 실패했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마감 시한 정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